그러면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아마 오늘 하려고 하는 설명의 포인트 주된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센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2차 방정식이 세 파트로 나뉘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그 세 번째 파트, 2차 방정식 활용인데 그 활용의 상당 부분의 얘기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고는 이제는 활용 문제들도 해보셔야죠. 자,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뭐와 같다 했었죠?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이를테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뭐와 같다? 2와 같다. 두근의 곱은 얼마와 같다? 5와 같다. 이게 식을 보면서 바로바로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두근의 곱은 얘기했듯이 A분의 C와 같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쓰라는 거예요.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근의 합은 지금 저 문제의 경우라면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고요. 두근의 곱은 5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이용한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정원아? 계속 멍 때리는 것 같지? 예. 곱셈공식 변형 불러볼까? 합과 곱을 할 때 어떻게 구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라 했어요? D라 하지 않았어요? 그쵸?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예요? 4알파 베타예요? 4죠, 4. 이 곱셈공식에 준해서 여기에다 변형에 준해서 여기 4 빼기 20이에요. 해서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를 잘못 잡았는데 뭐 어쨌든 허수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그냥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의 제곱까지도 구하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합과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에 곱이 A분의 C다. 이거 기억해 두시라는 거고. 자, 이제 식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여러분한테 작성하라라는 문제. 이거는 지금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해서 식을 잡고 난 후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1. 똑같잖아요. 그냥 1 하시면 되죠.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여기 2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 앞에다가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할 때는 누구를 먼저 하는 거야? 여기 괄호 안을 전개를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2차항의 개수들을 다 곱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 타입으로 바로 잡지 않고 바로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1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경우에 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두근의 합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 아까 이 식을 전개한 이 형태로 그냥 바로 잡아주셔도 돼요. 그럼 두근의 합이 만약에 3이고 예를 들어서 두근의 합이 3이고 아니 두근이 하나는 1 더하기 2i라고 할게요. 또는 베타는 1-2i야. 두근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해를 알파 베타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1인식을 먼저 작성해 볼게. 그러면 일단 합을 구하는 거지.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5예요. 그리고 나서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가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근의 곱으로 해서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2차항의 개수가 만약 3이라고 한다면 전체에다가 다 3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식을 작성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근만 알면. 합과 곱을 알면 더 편하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두수 3 플러스 2i하고 3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럼 뭐부터 하라고? 두근의 합과 곱부터 구하라고. 자, 예원아. 두 수의 합이 얼마야? (3 플러스 2i하고 3 마이너스 2i의 합이 얼마야? 네, 두근의 합이 지금 6이에요. 그 다음에 곱은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9 빼기 다예요? 그거는 3 플러스 2, 3 마이너스 2를 전개했을 때죠. 다시 정원이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얼마죠? 13. 예, 13이죠. 플러스로 바뀐댔잖아요. i가 붙으면. 그래서 두근의 합은 6, 곱은 13. 그래서 x제곱하고 두근의 합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x의 개수로, 두근의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더 이상 곱해줄 건 없이 이렇게 하면 되죠. 2차항의 개수가 들어간다 하면 2x제곱 12x 26 이렇게 2배씩을 해주면 된다 그랬고. 그러면 다시 2번 해볼게요. 2하고 3분의 1을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엔 6이래요. 자, 그러면 역시 두근의 합. 2하고 3분의 1,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3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분의 2죠. 그럼 이거를 갖고 이제 식을 쓰는데 일단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두근의 곱에다가는 그대로 상수항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식에다 6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3학년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그래서 6x제곱 2니까 14x,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 이렇게 식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차 식의 인수분해 이 부분은 지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 타입으로 식을 잡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인수분해 하냐면요. 3학년 때는 정수 단위까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x-2,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수를 전부 다 복소수 범위, 지금 복소수 범위까지로 확장하면 말이에요. 어떤 식이든 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아까도 무리수인 경우에도 무리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루트 3 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x제곱, 이건 그냥 여러분이 역시 이것도 CF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번 듣는 걸로 여기는 더 이상 안 듣고 그냥 문제 연습해서 이 과정은 고등과정에서 생략하고 쭉 넘어갈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도 연습하면 돼.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다 i까지 꼈을 때는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어떤 방정식의 해가 2하고 4다라고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x-2, x-4는 0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죠. 이 해에다가 부호 반대되는 식을 쓰고서는 인수분해 타입으로 잡고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하면서 여기다 곱했었단 말이죠. 그 과정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2차식이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해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왜? 우리가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근해 공식 써서 다 해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해를 구하게 되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a분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래서 지금 여기가 루트 3i가 나와요. 그러면 이 2차식 방정식처럼 풀었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해로 갖는 2차식으로 쟤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 반대돼서 x-1 마이너스 루트 3i, x-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일단은 복소수 범위다라고 하면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돼.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한 방법은 얘를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해를 구한 후에 그 해의 부호를 반대되는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뒤에 예제들을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복소수로 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모든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중상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인수분해해? 많아야 유리수까지 인수분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간혹 무리수까지 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지만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나는 지금 이번에 한번 개념 수업 들은 걸로 여기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부분은 건너뛰고 문제 연습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한다면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연습 아니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도 돼. 근데 아까 해가 왜 1... 예? 네. 근해 공식 써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서. 여기 지금 A분의 1이죠? 마이너스 절반, 풀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여기서 나왔네. 아까 우리 켤레근이란 켤레 복소수였죠.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대로 만들어주는 게 켤레 복소수라고 했는데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에 해서 뭐 A의 분의 여기 A,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가 하나의 근이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도 하나의 근이에요. 이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켤레근을 여러분이 쓰는 경우에 문제풀이의 해법은 뭐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걸 이용해서 개수를 찾는 문제에서 주로 나와요. 근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켤레근을 쓰려면 개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3학년 얘기죠. A, B, C가 유리수다. 개수 조건이 확인이 됐다면 P 플러스 Q 루트 M이 하나의 근이라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하나의 근이다. 켤레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 둘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P 풀마 루트 QM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유리수고 얘가 무리수 부분이에요. 이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아까처럼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식 아니면 뭐 루트 3 이렇게 들어왔다면 내가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2A분의 마이너스 B 할 때 이쪽에서 오히려 무리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풀마 붙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유리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수. 그러면 얘는 켤레근을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 부분이 이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쪽에서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유는 지금 내가 분명하게 몰라도 여러분이 켤레근을 사용하려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 개수 조건. A, B, C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하나의 근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 유리수 조건이 없어. A, B, C가 유리수인지 모르고 하나의 해가 2예요. 내지는 P예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켤레근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해를 그대로 X에 집어넣어서 해의 개념으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켤레근 조건도 개수가 다 실수라면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한 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 조건이 없이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2 더하기 3i가 하나의 근이라고만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개수 A를 하나 구하라고 해요. 상수 A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그냥 푸셔야 돼요. 근데 개수가 실수인 게 확인이 되고 유리수인 게 확인이 된다면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의 활용 버전의 문제들을 한번 지금 쭉 다뤄볼게요. 그리고 예제를 다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부터 생각해놔야 되냐면 두근의 합이 얼마다? 두근의 곱이 얼마다야.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얘기해봐. 예림아, 두근의 합이 얼마야, 이 식에? 자,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두근의 합이 얼마야?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다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예, 3.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네. 다 시킬 거라는 느낌이 들죠?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A분의 C 얼마야? 마이너스 1. 개수가 여기는 1이니까 여기 부호 반대돼서 얘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지원아? 분의? 네, 그러면 저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시계값 구하니까 얼마예요? 시계값 구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원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과 곱을 할 때 어떻게 구하지? 식이 어떻게 되지? 식을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치. 이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응? 이거 빠른 답안이 있어? 그럼 이거 뜯어도 될 것 같은데? 나 이건 교사용이니까 이 안에도 답이 있거든. 여기를 잘 찢어서 칼이나 뭐로 찢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칼 있으신 분? 없어. 11. 그치, 11이 되겠지? 자, 이번에 느낌상 이거 누구 시킬 것 같아?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곱셈 공식에서 합과 곱을 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제곱? 그치, 이렇게 했어.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돼? 그치, 13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제 여러분이 3차식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단원에 있어요. 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깔끔하게 잘라야 돼요. 깔끔하게. 정모야. 깔끔하게.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곱셈 공식 써드린 거고 이거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1단원을 하게 되면 외우라고 하겠죠. 제 책을 찢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깔끔까지는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와, 깔끔하다. 불안했다. 그러면 3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27 더하기 9 36. 왜 눈을 그렇게 해요, 무섭게? 머리를 돌아가는.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는 두근의 합,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식을 세워가는 거, 계속 그거 연습하는데 혈내근도 다 이거, 풀이가 대부분 이거예요. 혈내근을 쓰인다는 게. 자, 지금 1번을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이거다.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합 나오죠?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a와 b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a가 얼마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면 식이 어떻게 잡히는 거야? x제곱 합에다가는 부호 반대돼서야. 그래서 플러스 x 곱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게 바로 얘야. 알았어? 그래서 지금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놓고 두근의 합은 얼마야? 바로 얘기하라는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부호 반대돼서 얘는 그대로. 대부분 x제곱의 개수를 1로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1 이외의 수가 들어와 있다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아니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자, 지금 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는 얘기죠? 정원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지? 하나, 둘. 얼마지? 그냥 a잖아. a냐 마이너스 a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은 A와 같고 두근의 곱은 6과 같아요.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이 이거일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역시 하나 더 할 수 있어. 두근이 알파 더하기 1이고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근을 더하면 뭐와 같죠? 지원아, 두근을 더하면 뭐와 같을까? 여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근의 합은 얘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럼 얘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와 같아요? 이번에는 B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은 이 4개가 다고요. 그래서 상수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와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와 6을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이제 바꿔볼게요. 얘를 여기다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로 바꿨어요. A 더하기 1, 1, 2 했더니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라는 거죠. A를 먼저 구했어.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 구해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전개하면 되겠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하면 B예요. 이렇게 됐으니까요. 알파 베타는 6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예요.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많은 문제 중에 대표적인 형태. 이거 이 식 갖고 한 거야. 자,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필수 예제를 했다고, 대표 예제를 했다고 해서 저와 같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꼭 예제를 풀기 전에 얘를 먼저 연습하라는 거야. 알았지, 정원아?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이해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이 노란 불필로 하니까 뭔가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이구나. 자, 우리 친절하게 천천히 여러분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정우는 지금 과제를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가도 되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몇 시예요? 10시예요, 다시. 네. 알았죠? 이번에 아까 조윤이 했던 그 부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4개 전부 다 했지? 하나에 몇 문제예요? 15. 저 틀린 문제도 다 고치고 간 거예요? 대단하다. 아니요. 예? 지금 풀기만 하고 냈고 월요일에 고치기로 한 거예요. 아, 자, 그러면 다시 그거 지원이가 얘기해봐. 1번부터 얘기할 거니까. 이거 이렇게 두근이 이 방정식의 x계수 상수항은 지금 모르는 거지. 대신에 근이 나왔어. 자, 그러면 A는 이 근을 보고 너가 얘기하는 거야. A는 얼마와 같아? 3. 3이야? 뭘 보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돌아오면 되는데 두근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 거로 생각하고 얘를 이제 전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두근의 합이 뭐로 들어오냐면 x 개수로 들어오긴 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와. 두근의 합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근의 곱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3과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해주고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x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는 지금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하고 두근의 합을 이제 물어보니까 두근의 합은 여기서 얼마인 거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인 거야?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 거니까 두근의 합은 6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연습.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중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와 같아? 여기서? A와 같은 거지. 마이너스 떼고 얘기하면 되니까. 네, 두근의 곱은 뭐와 같아? 6과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은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로 주어졌으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대로 들어오겠죠. 이 두근의 합은 여기 보고 또 얘기하는 거야. 합은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예, B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식이 지금 4개 나온 거고 이 4개를 통해서 A와 B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A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2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다. 해서 A는 마이너스 4다 나왔고요.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넣고 얘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한 개 B라고 했으니 알파 베타는 6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서 B는 3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시간이 잠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9, 10, 11, 12까지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그때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때 쉬셔도 상관없잖아요. 4개만 하고 쉴게요. 네? 그때 많이 쉴게요. 자, 9번. 이번에도 지금 이런 류의 문제 여러분 활용해서 많이 봤어? 안 봤어? 저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런 식의 문제 활용해서 많이 봤어? 안 봤어? 그쵸? 그럼 어떻게 풀었지 이거? 이것도 역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라는 문제로 준 게 아니라 두근의 B 한 문자로 잡으라는 거예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지 말고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B로 주어졌으니까 두근을 2알파, 3알파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2알파 더하기 3알파죠. 두근을 내가 이런 형태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더했거든요. 그 더한 게 여기서 뭐와 같아요? 그치, OK가 되는 거지. X의 개수에 마이너스 떼고 얘기하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OK와 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 하나 나오지? 5알파가 OK니까 알파 자체는가 K와 같아요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알파 곱하기 3알파죠. 이렇게 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또 뭐가 같아? 이거는 이대로 그냥 얘기해 줘야 되지. A, C 그대로 나와야 되지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6알파 제곱인데 알파랑 K랑 같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식에서 잡혔기 때문에 알파 대신에 K 제곱을 쓰는 거예요. K 제곱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항하지. K 마이너스 2는 0.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되지. 해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에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 할만하죠? 근데 왜 정원이는 안 해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형태 지금 1번처럼 B로 나왔을 때는 한 문자로 표현하되 뭐 2알파, 3알파로 했다면 정원아 이번에는 두근의 차가 다래. 근을 어떤 형태로 놓으면 좋을까? 두근의 차가 다면 예림아 두근을 어떤 형태로 놓으면 좋을까? 알파 베타로 놓을까? 아니야. 두근의 차가 다면 어떻게 놓을까? 그냥 차가 다가 되는 한 문자의 식으로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작은 게 알파라면 큰 거는 뭐 알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차가 다가 나도록. 그리고 나서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4인데 자 예원아 이거 보고 얘기해봐. 두근의 합은 뭐와 같니? 여기서. 땡.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지금 아까 a가 계속 1이었기 때문에 걔를 생략했던 것 뿐이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4 이렇게 썼어요. 또 하나는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두근을 곱하면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알파와 k의 식이 두 개 나왔고요. k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알파를 한번 없애볼게요. 2알파 더하기 4가 2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4와 같아요. 그럼 여기다 양변에 2를 다시 곱할게요. 4알파 2를 곱했지. 8 마이너스 k 더하기 4. k가 더 없애기가 쉬울까? k를 k가 아니지. 알파 제곱 아니야. 여기 아래식이 더 계산하기가 쉬우네. 여기 봐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알파를 바로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알파와 k의 관계식을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물론 없겠지만 아래식에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를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알파 구해봐. 2차 방정식.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죠? 알파 얼마나요? 마이너스 3하고 그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의 k값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의 k값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k는 그럼 8, 이쪽에서는 k가 8이 나와. 얘도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니까 2가 되네요. 2랑 얘랑 곱하니까 4예요. 4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예요. 그러면 얘 지워지니까 k는 0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값 구할 수 있는 건 8 또는 0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그 센 활용해서 질문하는 한 라인이 뭐냐면 바로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두근의 차가 뭐 얼마일 때, 그 다음에 두근의 비가 얼마일 때 하는 그 라인, 그 유형 문제들. 한 문자로 근의 형태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센에서도 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0번. 힘들죠? 이거 10번 한번 해봐. 힘드니까. 너네 스스로 먼저. 자, 이제 연습이 됐으니까 10번을 한번 해봐. 먼저. 이게 너네가 듣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더 졸려. 스스로 풀어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괜찮지. 왜 안 하지? 그치? 다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 됐나요? 일단 1번만. 1번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친구들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한번 얘기해 보자. 이번에는 어떤 방정식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근이라고 하는데 그 알파 베타들은 누구의 근이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원이가 했다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그쵸? 3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3과 마이너스 2를 두근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3과 마이너스 2를 두근으로 하니까 식 세우는 건 똑같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두근의 합, 여기서 말하는 건 이쪽 방정식이에요. 두근의 합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이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제가 한 거와 같아요? 그러면 얘도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은 두근이 알파분의 1의 형태고 베타분의 1의 형태라면 얘네 둘의 합은 얼마인 건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곱은 얼마인 건지 이거를 구해놓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문자를 다 집어넣고 하면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얼마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얼마일까? 빨리 구해야지 뭐해? 얼마죠? 정원이 얼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원아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지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2차 방정식을 일단은 만드는 거죠. 합이 일단 x제곱의 개수를 1로 놓고 먼저 구하면 돼. x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면 걔 부호를 반대해서 2분의 3x 곱은 그대로 이렇게 식을 만들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로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라 했으니까 각 항에 전부 다 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3학년 과정에 충분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어려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등과정 할 때도 3-1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이 수월하게 지나가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지금 계속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이제 11번을 하기 전에 12번을 먼저 할게요. 12번도 지금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문제니까 12번 먼저 할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2ax 더하기 b는 0이 한근이 이건데 개수 조건 나왔지? 예원아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유리수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유리수 왔고 2a하고 b도 유리수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켤레근이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또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 값을 찾을 수 있지. 두근의 합은 지금 얼마지? 얘하고 얘의 합은? 2죠? 뭐 이렇게 생각할 얘기예요?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두근의 합은 지금 2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 두근의 곱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식을 이제 만들면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두근의 곱은 그대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는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해를 알아서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으면 2차 방정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2번도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한근이 1 플러스 i인데 여기서도 개수 조건. 실수 a, b야. 그러면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켤레를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두근의 합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더하면 2가 되고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곱하면 얘는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되고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식을 작성할 때 x제곱 x개수는 합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상수항 그대로는 0 이렇게 썼더니 이 부분이 a-1과 같고 이 부분이 b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1이 마이너스 2예요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b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b는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이 여기까지 계속 나와요. 할만해요? 예원이? 지금 이 부분 이것도 역시 우리 센의 유형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이 시스텝의 문제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센 시스텝에. 자, 마지막. 우리 유형의 마지막. 그럼 여러분은 과제가 뭐겠어? 2차 방정식 뒤에 표현 바꾸기까지 문제를 싹 다. 그리고 쌤도 2차 방정식 비스텝은 일단 싹 다 한번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주에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다루겠죠? 이 교재 그 마지막 제가 붙여놓은 거로는 마지막. 그러면 그걸 하면서는 또 2차 함수 센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센 C, 2차 방정식 C를 먼저 해야겠죠. 여러분이 3-1을 열심히 해두시면 물론 기말 대비도 되겠지만 지금 느껴서 아실 거예요. 고등과정 하실 때도 수월해요. 알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스템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센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의 합이 오고 곱이 4래요. 자 그럼 그 두근을 또 역시 정원아 알파 베타로 둘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라고 나왔고 알파 베타는 4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라는 거지. 자, x에 알파를 넣으면 0이라는 거야. 또 x에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2차식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알파이거나 베타이면 0이 나온다는 거야. 식의 값이. 그치?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고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지금 이 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여기 x를 구해야 돼. 그치?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x값들 두 개를 구할 건데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식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냐면 이 괄호 안의 값이 알파가 되면 제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3x-2라고 하는 게 알파가 되면 여기도 F알파가 될 테니까 이게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x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3을 한 거와 같을 거고 그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거라는 거지. 해의 개념과 합과 곱을 다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만 되나요? 베타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3x-이 값이 베타가 되는 x값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x값은 베타 더하기 2 한 거를 다시 3으로 나눈 거, x만 남긴 거. 그래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이거와 이거가 될 거고 얘네 둘을 더한 게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합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지금 3분의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2, 3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3이 될 거고
곱은 얘네 둘을 곱한 거죠. 그러면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걔는 묶어주고 상수항 4 해서 여기는 5, 여기는 4. 5 더하기 8 더하기 4 하니까 얼마예요? 이게 얼마지? 5 더하기 8 더하기 4. 그러면 13 더하기 4니까 9분의 17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됐을까? 두근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한 거라 했죠? 9분의 알파 베타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알파 베타는 4라 했고 8, 알파 베타는 5, 13 더하기 4. 9분의 17 맞죠? 뭔가 답이 아리까리해 보이네. 정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4. 알파 베타가 여기 4였구나. 근데 왜 아무도 거꾸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아무도 안 해주지? 자, 그러면 여기 10이랑 8이니까 그쵸,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두근의 곱은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좀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나와요? 시스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두근의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에 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2차 방정식 x자리에 내가 3x 더하기 2라는 걸 넣었을 때 그때 해가 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 2차 방정식 x자리에 저 3x-2를 넣었을 때의 합과 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전개해서 생각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해 개념을 쓴 거예요. F알파는 0이니까 내가 이 괄호 안의 부분을 알파가 되게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일 거고, 역시 베타가 되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새로운 x값이 이걸 x1 뭐 x2라고 하면 역시 또 해일 거다 해서 지금 있었던 이 부분을 3x-2를 알파가 되게, 3x-2를 베타가 되게 하는 x값들을 구한 다음에 x값들을 더하고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도 다시 연습하시지만 센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똑같이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일단은 제가 나가는 건 여기 유형까지예요. 긴 얘기였는데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지금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이 대표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12개. 12개가 아니죠? 남아있는 6개를 다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뒤에 예제 문제,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를 연습하시고 나서는 이제 뭘 해야 돼? 3학년 거 센도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거기에는 문장제 문제가 되게 많죠. 활용, 닮음을 이용한 것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고등과정에서 포커스는 이게 더 많다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